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주 최강 지구 최강의 슈퍼 천재 뚱뚱이 모찌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솔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월급은 왜 통장에 머물지 못하는 걸까? 하는 우리 모두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매월 월급날이면 은행 앱 알림이 요란하게 울리죠.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카드 결제 알림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심가, 커피가, 퇴근 후 저녁 약속, 주말 쇼핑, 온라인 구독 서비스 결제까지 쉴 틈 없이 울리는 알림음에 정신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어느새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해보세요. 월급날 혹은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아, 일하느라 너무 고생했어. 이 정도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는 달콤한 유혹. 그리고는 다음 달 카드 명세서를 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에 후회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너무 자제력이 없나? 계획성이 부족한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곤 하죠. 주변에 잘 모으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어딘가 고장 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또 안심시켜 드릴게요. 월급 탕진은 여러분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뇌가 수십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설계한 매우 현명한 방어 전략이었어요. 인류가 진화해 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뇌의 기본 설계는 수렵 채집 시대에 멈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는 미래가 불확실했고 당장의 만족과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이런 원시적인 뇌의 설계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금융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우리가 월급을 탕진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왜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장기적인 투자 계획보다 지금 당장의 소비를 훨씬 더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느끼도록 설계되었을까요? 왜 눈앞의 작은 만족을 위해 미래의 큰 이득을 기꺼이 포기하게 만들까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경제, 심리학의 비밀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뇌과학적 원리를 심도 깊게 파헤쳐 드릴 겁니다. 이 비밀을 알면 더 이상 나만 돈을 못 모으는 것 같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이 뇌의 작동 원리를 역이용하여 똑똑하게 탕진하면서도 돈을 모으는 법을 배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뇌가 월급을 어떻게 배신하는지 그 잔혹하지만 현실적인 원리를 편안하고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뇌가 우리의 돈을 빼앗는 세 가지 심리학적 트릭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미래의 행복보다 현재의 행복을 훨씬 더 크게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수렵 채집 시대의 유산입니다. 당시 인류에게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이었고 내일 당장 식량을 구할 수 있을지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당장 배부른 것, 지금 이 순간 만족감을 얻는 것이 최고의 생존 전략이었죠. 이런 원시적인 뇌의 설계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며 우리의 금융생활에 교묘한 트릭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저축해야 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감성적인 뇌는 계속해서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 원시적인 설계가 현대의 금융생활에 어떤 트릭을 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속임수에 넘어가 월급을 탕진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심리학적 현상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임수는 바로 스트레스 보상 회로의 폭주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끝없이 쌓이는 업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혹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 몸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우리 몸에 계속해서 높은 수치로 분비되면 우리는 만성적인 피로감, 무기력함, 짜증, 불안감 등 불쾌하고 힘든 감정들을 느끼게 되죠. 우리의 뇌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태를 오래도록 견디지 못합니다. 이때 뇌는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고 불쾌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물질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 또는 쾌락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보상과 동기부여에 깊이 관여합니다.
도파민을 얻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소비입니다. 특히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소비는 뇌에 강력한 도파민 폭발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배달 앱으로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는 행위, 혹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새로운 물건들을 검색하고 결제하는 행위 등이 모두 즉각적인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렇게 분비된 도파민은 일시적으로 코르티솔로 인한 불쾌한 감정을 잠재우고 우리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날 나에게 주는 선물을 사는 건 사실 스트레스로부터 내 몸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뇌의 간절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월급 탕진은 단순히 계획성 없는 소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보호하기 위한 자기 치유 행위에 가까웠던 거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과도하게 자책하지 마세요. 다만 이 도파민 보상 회로가 지속되면 우리는 소비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속임수는 가용성, 휴리스틱 ABAILABILITY 휴리스틱이라는 뇌의 착각입니다. 우리 뇌는 접근성이 높은 것, 즉 눈앞에 쉽게 보이거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기 쉬운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숫자로만 찍혀 있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 속 숫자를 보면서 아직 돈이 많이 있네 라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착각을 쉽게 하게 돼요. 마치 게임 속의 가상화폐나 포인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음 달에 또 채워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드로 결제할 때는 지갑에서 현금이 실제로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돈이 나간다는 감각이 현금을 쓸 때보다 훨씬 무뎌져요. 뇌는 물리적인 손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니 고통 신호를 약하게 보내거나 아예 보내지 않습니다. 통장에 있는 큰 숫자가 마치 게임 속의 포인트나 언젠가 채워질 구멍처럼 느껴지는 거죠. 반면 현금을 꺼내서 쓸 때는 돈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뇌가 훨씬 강한 고통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의 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통장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 가용성 휴리스틱 때문에 우리는 실제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손쉽게 소비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충격적인 속임수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동일 인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fMRI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현재의 나에 대해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미래의 나에 대해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심지어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와 유사한 뇌활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저축을 결정할 때 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아직 잘 모르는, 마치 남처럼 느껴지는 미래의 타인에게 주는 기부처럼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나는 아직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겪을 돈이 없는 고통은 현재의 내가 겪는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고통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현재의 나는 지금 당장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반면 미래의 나는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존재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뇌는 미래의 불확실한 나보다는 당장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현재의 나를 위해 쓰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득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월급 탕진은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배신하는 이기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뇌의 교묘한 명령과 생존 본능에 따른 것이었죠. 이처럼 우리의 뇌는 다양한 심리적 트릭을 통해 우리가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고 돈을 탕진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비 습관을 개선할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나는 정말 열심히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은 과도한 절약도 우리 뇌에게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리바운드, 소비 리바운드, 컨섬프션라는 무서운 부작용 때문이에요. 이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욕구가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나타나는 과소비 현상을 말합니다.
절약의 함정 첫 번째는 통제 상실의 폭발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참아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고 의식적으로 통제할 때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은 의사결정, 계획 수립, 충동 제어 등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은 에너지를 매우 많이 소모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몇 달 동안 참아야 한다,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를 억압하면 마치 근육이 오랜 시간 운동하면 피로를 느끼듯 이 전두엽은 극심한 인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제력 소진이고 디플리션이라고도 불리는데, 한정된 자제력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다 보면 결국 고갈되어 버린다는 이론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 이 통제력이 극도로 소진되면 뇌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끊어지듯 모르겠다, 폭발 하고 외치며 보상 소비를 극단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때의 소비는 이성적인 판단 없이 순전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라 모르겠다 식의 폭발적인 소비, 즉 리바운드 소비로 나타나는 거죠. 몇 달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단 하루 만에 충동적인 명품 구매나 해외여행 혹은 값비싼 전자기기 구매 등으로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그리고 과도한 절약은 뇌의 자제력, 근육을 오히려 탈진시켜서 더욱 큰 탕진을 부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너무 극심하게 하다가 한순간에 폭식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두 번째 함정은 기회비용 착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만원짜리 커피 한 잔 사는 건 사치라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정작 수천만원짜리 비합리적인 투자나 위험한 주식에는 쉽게 돈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까요? 뇌는 작은 손실에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큰 기회 상실에는 의외로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 잔을 참아서 만원을 아꼈다는 현재의 작은 승리에 집착하느라 그 만원을 써서 얻을 수 있었던 생산성 향상이나 스트레스 해소, 동료들과의 유대감 형성과 같은 더 큰 기회비용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잠시의 휴식과 리프레시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지출을 아끼려다 오히려 장기적인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는 지금 아낀 돈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미래의 잠재적 이득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절약 중독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가치 판단에까지 오류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어떤 소비는 단순히 지출이 아니라 더 큰 가치와 경험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모두의 최종 목표, 죄책감 없이 돈을 쓰면서도 동시에 효과적으로 돈을 모으는 법을 알아볼까요? 정답은 무조건적인 절약이 아니라 계획적인 탕진에 있습니다. 이는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역이용하는 아주 현명한 전략이에요. 뇌를 속이는 현명한 탕진 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 소비 예산을 월급의 510%로 미리 정해두세요. 이 예산은 여러분의 뇌를 위한 합법적인 도파민 공급 예산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이 돈을 따로 빼두고 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뇌에게 너의 스트레스 해소 권리는 보장되었어. 합법적으로 마음껏 즐겨도 돼. 라고 안심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뇌는 무조건적인 억압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다른 지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작은 보상이 큰 탕진으로 이어지는 리바운드 소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요. 둘째, 미래의 나에게 줄 돈을 먼저 떼어 놓으세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축할 금액을 자동 이체를 통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통장으로 바로 옮기세요. 예를 들어 적금 통장이나 주식 계좌 등 당장 꺼내 쓰기 어려운 곳으로 보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돈을 눈으로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어차피 없는 돈이라고 착각하고 남은 돈만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선저축 후 탕진이 바로 우리의 뇌를 이기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마치 월급이 처음부터 그 금액만 들어온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전략은 뇌의 본능적인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합리적인 금융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 월급 탕진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뇌가 수십만 년 전 원시 시대의 생존 방식에 맞춰 조금 구시대적으로 설계되었을 뿐이에요. 이제 그 원리를 알았으니 더 이상 뇌의 명령에 무작정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주도하는 멋진 소비와 저축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제가 드린 이 편안한 조언들이 여러분의 월급, 통장의 작은 평화와 함께 든든한 잔고를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뇌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다루면 똑똑하게 탕진하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가장 현명한 탕진 경험과 다음 달 보상 소비 예산을 편안하게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우주 최강의 슈퍼천재 뚱뚱이 모찌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인생 고민을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유익하게 풀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잔혹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